예,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해 수시의 전체적인 어떤 경향과 그다음 좀 주목할 점,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전반적으로 하는지와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제목으로 수시는 전략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올해는 어느 해보다 좀 전략적인 선택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올해 수시 모집 비중을 보면 한 전체 모집 비중이 한 63% 정도 됩니다. 작년이랑 비슷한데 조금 증가한 정도가 됩니다. 0.8% 증가했고 그만큼 정시에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조금 주목할 점은 상위권 대학들,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한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를 강화한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올해 수시에서 80%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들의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주요 명문대학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보입니다. 대학들이 내놓은 어떤 전형의 방법, 이런 걸 보면, 어떤 의도를 갖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사항이 올해는 수시 지원이 딱 6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내지는, 오직 연세대학교, 고려대학도 싫다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수시에서 6번의 기회라는 게 단순히 3개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개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번의 지원 기회는 하나의 대학에서도 중복된 그 지원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한 2-3개 정도가 됐을 때 그 안에서 6번 지원 기회를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도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을 건데요. 연세대학교에서 만약에 2개 정도의 지원 기회를 쓴다면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쓸 까닭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벌써 4번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딱 2번이 남게 되는데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여기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경우는 둘 다 안전 지원은 아니겠죠. 그럼 요 나머지 2번의 기회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안전한 지원에 써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학교를 될 것인가가 자기 특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학생들과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부딪히게 되는 가장 전략적이지 못한 선택은 그런 거죠. 수시가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해 보이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는 거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장에 나오는 점수는 수능 점수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수능에 올인 정시로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정시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조금 넘는 그 정도 비중을 뽑는데, 정시는 아시겠지만 지금 수능이 이제 물수능이 되면서 점수 차이들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카오스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시 때는 학생들이 점수가 이미 나오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한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이다. 이 경우는 일단 적어도 현역 학생들, 고3 학생들 경우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시 2월 금지 되어 있는데, 정시 2월이 금지되는 거는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추가 합격자들의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했어요. 추가 합격자 경우는 선택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올해부터는 추가 합격자도 무조건 수시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그러니까 정시 2월이 가능했던 재작년에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한 73% 정도가 등록했는데, 올해 작년에는 한 7% 정도가 등록을 했고, 아마 올해는 90%를 넘겨서 등록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시 비중이 63% 정도가 아니라 예년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이 있는데 뭐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어떤 난이도와 어떤 변별력, 어떤 계층화를 가지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전략이 다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저희가 수능하고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모든 고3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수능 또한 지금 그 평이하게 그 자격고사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거죠. 이른바 물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속된 말로 물수능, 불논술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재수생 러시 되어 있는데 뭐 이 자리에 재수생들도 많았겠지만 그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상담을 할 때 3월달 모의고사 부분은 별로 상담의 자료를 크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이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합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재학생들도 방학 때 이제 그 부족했던 부분 공부하면서 이 6월, 9월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3월 달에 뭐 1등 했는데 뭐 이런 거 미련 가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뒤로 갈수록 수능은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능은 지금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는 수능이 돼야 됩니다. 그 한 문제로 등급 하나 미끄러지는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보면 제가 학기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능의 경향은 뒷심이 중요한 뒤로 갈수록 중요한 뒤로 갈수록 마무리를 꼼꼼하게 다져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면 논술의 경우는 뒷심이 아니라 논술은 평소의 힘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다져 넣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 일주일 남겨놓고 항상 해마다 무수하게 몰려오는 학생들이 있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논술 하나도 안 하다가 수능이 망했으니 논술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면서 논술에 목숨 걸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일주일 만에 목숨 걸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열심히 해보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능은 뒷심이 9월달 10월달 갈수록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논술은 오히려 앞부분에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올해 수시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 내신 부분을 보면 내신은 지금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주요한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중을 조금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 부분 보면서 내신 반영 비중을 왜 증가시켰는지 이유를 살펴보면 고려대에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했죠. 내신의 어떤 순위와 합격자들의 어떤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줄을 세워봤을 때 한 80% 학생 정도가 다 뒤집어져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학원에서 합격자, 불합격자 표본을 내보면 내신과 그 상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고 외부 학생이 다 섞여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학의 고려대 같은 경우를 대표로 해서 내신 반영 비중을 형식적으로 10% 혹은 뭐 많이는 20% 정도 증가를 시켰는데 그게 뭐 내신 비중이 30%다 혹은 50%다 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그 내신에다가 기본 점수를 얼마를 주느냐 그 다음에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게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등급 간 점수 차가 300점 만점에 0.1점, 0.2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학이 있고요. 그거는 논술의 어떤 그 3분의 1 문장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의 경우는 한 등급 간 점수 차를 300점 만점에 한 20점까지 내는 대학도 있습니다. 거기 대학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 반영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급 간 격차를 얼마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학별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거니까 목표 대학과 맞추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들이 올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올해는 뭐 교육부 방침이기도 하고 전형을 다 통폐합해서 간소화를 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무슨 이름들이 많았는데 크게 세 부류로 딱 묶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서류, 뭐 입학사정과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 특이한 어떤 체험적 활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영어 점수가 확실하게 있다든가 요런 부분 특기 부분입니다. 요 특기 부분이 확실한 학생들 요런 비중으로 이 성적으로 뽑는 학생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좋은 학생들만 뽑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수시에서. 그 다음에 수능이 포함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 지원 기회 중에서 이 3대 영역입니다. 이 3대 영역에서 가장 기본은, 가장 많은 수는 논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누구나 도전해도 되는 거고요. 수시에서 보편적 지원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원 기회는 논술이 포함된 요 전형입니다. 학생부 내신이 포함된 요 전형 경우는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학들이 학생부 전형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각각 한 5,600명씩 정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학생부 내신으로 뽑혀가는 학생들은 그 윗 레벨에 있는, 하나 위에 있는 레벨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런 학생들인데 한 단계 안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그 내신만 볼 테니까 안전하게 우리 학교로 오면 다 받아줄게, 이런 컨셉으로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일단 논술 부문 요걸로 도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들을 내신이나 아니면 비교과 특기로 이렇게 좀 확보를 하는, 그게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서울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3개 영역 다 잘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 잘하고 어느 부분 잘하고 없습니다. 내신부터 다 잘해야 되는 이런 학생을 80%를 뽑아가겠다고 굉장한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한, 고려대학교가 올해 수능 전에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대교협의 방침 때문에 수능 이후로 다시 바뀌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그런 어떤 경쟁 심리, 그 다음에 좀 빼앗기고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 좀 그런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수능 전에, 고려대는 수능 이후에, 이때 우수한 학생을 일단은 그 내신이 좋은 학생들, 일반고,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 뭐 과거에 진리 자유 전형 이런 거 있습니다. 그 5,600명씩 뽑습니다. 그거를,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죠. 근데, 모든 학생들이 또 서울대를 안전하게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연고대를 가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강력하게 유치하는 전략으로 특히 일반고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그 학생부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연고대가 각각 한 100명씩, 200명씩 정도로 해서 영어 성적이나 특기가 좋은 학생들을 또 따로 뽑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특목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대 영역이 연고대가 논술로 일반적으로 보고요. 논술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로, 내신으로 끌어들이고, 특목고 학생들은 외국어 특기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경우에 3개 영역 1등급을 맞는 이 우선 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질적인 그 논술 경쟁률은 저희들도 8대1 정도로 보는 게 우선 선발된 학생들의 논술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 됩니다. 연세대학교 뭐 70몇 대 1, 고려대학교 뭐 50몇 대 1, 막 요렇게 되는 경쟁률은 사실 무의미한 거품에 가깝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작년까지 무제한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시험 치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시율도 높고 막 그랬던 그 예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막 시험 보러 막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연세대학교 경우는 그런 어떤 우선 선발자들을 3개 영역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1등급을 3개 영역을 확보하는 수험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입학자 수를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뭐 소수의 학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1 등급을 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티켓이다, 이 대학들로 가기 위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111 등급을 땄다고 해서 이 대학들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111 등급을 따고도 우선 선발 충족 어떤 70% 인원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논술 점수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우선 선발 70% 다 안 뽑혔을 때, 그때, 4개 영역, 3개 영역이 아니라 4개 영역까지 보고, 1등급 3개면 되는 학생들까지 어쨌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중하위권 그 과들 경우는 2개 영역만 1등급을 받으면 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아서, 어쨌거나 우수한 학생을 지금 더 데려가려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서강, 성균, 한약 이 대학들이 지금 수능 이후에 보는 대표적인 그 상위권 대학들인데, 올해 이 대학들의 전략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가, 우선 선발 기준이 111 등급으로 이렇게 확실히 하고 있다면, 이 대학들은 이번에 전략을 굉장히 슬기롭게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지금 표준 점수로, 289, 뭐 298, 뭐 요런 식이 있죠. 288,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말은 뭐냐면, 131 이런 식으로 등급이 되더라도 이 총점에서 우선 선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고민을 한 겁니다. 우수한 학생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 해마다 봅니다. 정말 우수한데 항상 1등급 받다가 딱 시험날 2등급 받아버리는 거죠. 딱 시험날 그 하나 차이로. 그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 드는데 그런 억울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요거를, 불균형 우수 학생이다. 요런 용어를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은 좀 불균형하지만 우수한 거죠. 실제로 대학에 가서 발휘할 능력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거나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서강, 성균, 한양, 요 대학들이 그런 불균형 우수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선발 기준을 그런 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의 특징은 내신 반영이 연고대보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어쨌건 조금 불균형이 미끄러졌더라도 논술을 잘한다면은 뽑아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경우는 요 대학들하고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화여대가 바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내신이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우리 선생님 말씀드릴 텐데,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 비중이 25%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대를 고민하신 분들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논술을 강력하게 씁니다. 논술을 강력하게 쓰는 이유는, 불균형 우수 학생이죠. 조금 전에 등급 하나 미끄러진 불균형 우수 학생이라면, 요 대학들의 불균형 우수 학생은 뭐냐면, 뭔가 등급을 일부라도 잘하는 불균형 우수 학생, 그런 학생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경우가 이번에 논술을 뽑는 비중을, 지금 한 200~300명 정도 늘렸죠. 중앙대, 경희대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잘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대학들과 더불어서 외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있는데 요 대학들은 논술 반영이 중요하긴 한데 전체 뽑는 인원 숫자가 위의 대학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니까 요 두 대학 배합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은 논술이 들어가는 일반 전형 중심으로 가되 학생부나 특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학 경우는 탭스 800점 점수가 있으면 외국어 특기로 뽑아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또 1, 2학년 때는 열심히 다 영어 공부했는데 쓸 데도 없고 근데 갖고는 있고 점수를 근데 그거를 안 써먹고 지나간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걸 써먹을 수 있게 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경우에 특히 일반고에서 내신 1점 후반대와 2점 초반대 학생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들은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잘했으면 서울대학을 갈 수도 있는 서울대학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신일 텐데 서울대학교 지원을 노려보기에는 좀 부족한 일반고 학생들의 이 내신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가서는 내신이 1등급대인데 내신 4등급대 학생한테 집니다. 역전당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써먹을 건가 했을 때 한 단계 눈을 낮추면은 학생부로 뽑아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은 논술로 가되 좀 안전한 안전장치 대학들은 한 단계 낮춰서 학생부 내신 쪽을 활용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1등급 후반대와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부 내신이 자기가 갈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을 우리 학생들 유형을 한 9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지원 전략을 같이 상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뭐 제일 소수의 학생들이죠. 오직 서울대 정시만 바라보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능 공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고 적어도 방학 때는 근데 논술을 감각을 그 방학 기간 중에는 좀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유형들은 서울대 중심의 유형, 서울대 수시와 안 되면 서울대 정시, 여기도 오직 서울대 유형인데 이 경우는 일단 서울대 정시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수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방학 중에. 이번에 방학이 짧아져가지고 별로 할 시간이 없는데 이 심층 면접 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마무리를 고반해서 심층 면접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학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학생들이죠. 서울대 수시와 연고대 수시를 보는 학생들입니다. 할 게 제일 많고, 할 게 제일 많은 이유는 여기에서 그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논술의 경우는, 연고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 준비로 최소한도로 효율화시켜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준비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소서 다듬기를 마무리를 하고, 당연히 언수에도 등급을 확보해야 되겠죠. 할 게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이라서.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그 학교장 추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특목고에 우수한 학생들은 외국어 특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일반 전형 플러스 학생부, 일반 전형 플러스 외국어 특기, 이렇게 해서 두 개씩 결합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인재 전형, 미래인재 전형, 요 40명, 80명 뽑는 그 연고대 전형이 있는데, 요 전형 경우는, 그 창의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좀. 선호문 이 기준은 뭐냐면, 저희들 학원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합격자, 불합격자가 딱 갈라진 표본 기준을 보고 만든 겁니다. 선호문 한 5개 있는 학생들 둘입니다. 논술 실력 좋고, 구술 실력 좋고 다 좋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집니다. 그 둘이의 서류 차이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 대외상이 좀 있느냐 없느냐 딱 요 차이만 나더라고요. 물론 현장에 가서 능력 발휘가 좀 차이가 났을 수 있겠지만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숫자도 적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 예외는, 여기서 특수한 경우란 건 작년에 굉장히 특수한 경우 있었습니다. 내신 한 7등급인가 되는데 곤충의 대가죠. 곤충에 관해서 박사인 그런 학생이 뽑혀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자기 어떤 그 특기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좁은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합격한 학생이면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그 학생은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합격해서 갔습니다, 수시로. 여기에 붙은 그 학생은 조금 특이하게도 서울대보다 연세대가 더 좋다고 그냥 갔습니다. 잘 없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이제 연고대 수시를 하는 유형입니다. 논술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고요. 이 학생들 경우는 수리 논술 준비까지 이번에 타이트하게 짧지만 효율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수리 논술이 좀 전에 설명드리겠지만 짧은 준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어 특기나 아니면 한 단계 눈을 낮춘 내신 전형 활용, 요거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강, 성균, 한양, 이화, 요 대학들의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강, 성균, 한양 상위권 학과를 노리는 학생들 경우는 이 학생들도 서강, 성균, 한양 2-2 수능 이후에 봅니다. 이 학생들 경우는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논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시험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정신 잘 차려서 가야 되겠죠. 시험 기회가 많다고 해서 다 붙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5개 시험을 모두 다 붙은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7개 시험 다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붙은 학생들은 10월 달까지 실력을 만들어 놓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다 붙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 서성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려대 중하위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특히 서성한 그 레벨에 있는 요 대학들의 중하위 학과가 수시에서 좀 경쟁률이 좀 가기가 정시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학생들이 안타깝게 말씀드렸지만 수시 때는 굉장히 눈이 높아져요. 수시 때는 뭔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논술은 다들
웬일인지 그 논술은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논술은 다들 뭐 논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공부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수시는 전부 상향 지원합니다. 자, 그런 빈틈을 노려갖고 특히 이 상위권 대학들의 중아이학과를 잘 노리면 아주 슬기롭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정시로는 결코 갈 수 없는데 수시로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대학들에서 열려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따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서강, 성균, 한양, 중하이 요 학생들이 슬기롭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아주 전략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경우는 시험을 수능 이후에 보지만 9월, 10월에 있는 그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성신여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들에서 안전한 장치 한두 개 정도를 확보하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유형, 8유형 요 대학 학생들이 이제 시험이 제일 많죠. 여기에서는 중앙대와 경희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대학들입니다. 요 두 개를 기본으로 삼고 나머지 대학들을 6개를 결합시켜 나가는데 이때 자기가 중앙대, 경희대 수준의 요런 대학들 절반, 그 다음에 안전한 조금 하향이 되겠죠. 그런 대학들 절반. 그래서 3+3. 요렇게 6개를 만드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9유형까지 마찬가지로 10월달까지 꾸준하게 논술 실력을 닦는데 9, 10월 중에 있는 가톨릭대, 인하대 요런 대학들을 한두 개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 9가지 정도 유형으로 했는데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직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거는 논술 실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서를 쓰실 때 이 학생의 논술 실력으로 봤을 때 어디쯤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대 자부심, 최대 강점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 일해오시는 팀원 선생님들이 한 20명 이렇게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팀을 2008년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2008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좀 파란만장하게 엘보 논술 학원에서부터 로고스 논술 학원의 대표 강사부터 시작했죠. 저희 경력은 거기서 그 다음에 하이퍼 논술을 창립하고 거기서 3년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른 거는 못 갖고 왔지만 우리가 가르치던 학생들의 답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거는 다 없더라도. 그래서 한 4년간의 학생들 답안이 다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를 쓰면 합격을 한다, 아니다, 요런 기준이, 경험적으로 아주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보면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거 철저히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창의력이 중요하다. 창의력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학마다 말하는 창의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구현할 창의력적 답안, 구현 방법, 고려대학교에서의 구현 방법, 이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답안 구조로 어떤 식으로 썼을 때 고득점이 된다 안 된다가 저희들한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 표본 실력을 통해 가지고 요 학생 정도면 안전한 합격이 되겠다, 요 학생 정도면 지금 턱걸이인데 요 학생 정도면 추가 합격 뭐 해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작년은 추가 합격자까지 나오면서 작년 데이터 저희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추가 합격자까지 나오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 그런 학생이 많았습니다. 추가 합격 6번까지 합격, 그 다음 7번부터 불합격. 그 6번과 7번이 다 우리 학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던 요 학생들의 어떤 자료가 특히 뭐 내신은 뭐 무의미합니다. 이걸 줄 세워보면 내신은 무의미했던 거 확실히 밝혀지고요. 논술 실력들이 뭐 그날에 잘 쓴 정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각 대학별로 구현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고, 이 방법은 저희 학원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을 3개를 주고 분석하게 하는 대표적인 저희들의 3자 비교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 좀
그 학원마다 좀 다릅니다, 보면. 그래서 뭐 완전히 틀린 학원은 없죠. 다들 뭐 어느 정도 뭐 다 잘 하시니까. 근데 저희들의 어떤 방법이 가장 그 정확하게 고득점을 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고려대학교, 그 다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강, 성균, 한양 요 많은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요 상위권 대학들. 요 대학들은 유형이 어떻게 되건 정확한 독해와 요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제가 어려우면 제시문 그냥 요약 잘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요약을 정확하게 잘하고 나오면 합격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채점 기준 방법도 있지만 저희들의 경험에 따른 비공식 기준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논술 실력을 각 반마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지금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 정도를 지금 해볼 수 있겠다 아니겠다 이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 각 담임 선생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갖고 6개 지원 전략을 함께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선생님들이 많이 뭐라고 하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러면 각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핵심만 빠르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진행하겠습니다.